안녕하세요.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상천국, 거의 종교의 색채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이라는 의미에 혹해서 빠져드는 잘못된 종교도 많이 있었고요. 또 사람들끼리도 이것이 어떠한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써먹는 부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또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들어 보자 했을까, 또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쩔 것인가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통틀어서 같이 얘기를 하자 생각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천국은 하늘 천자를 쓴 거고, 그 나라는 이제 하늘의 나라, 요 합치면 그런 건데, 하늘의 나라를 땅 위에다가, 이런 뜻이 지상 천국이거든요. 근데 보통들은 다 죽어서 가는 곳, 또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곳이라는 자기한테 가장 좋은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뭐 영어로 얘기하자면 유토피아를, 또 한글로 얘기하자면 거의 이상적인 신비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런 것을 실천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그런 분 중에 몇 분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요, 순, 우 이렇게 내려오는 큰 성현, 성인 혹은 군자, 이렇게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분 중에 요 임금의 아들이었던 단주가 있었어요. 그 단주가 대동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유교의 최고 이념이 대동세계거든요. 그러한 거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요 임금의 아들이었던 단주가 같은 세계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남쪽, 북용, 북쪽이죠. 그 다음에 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방 모두가 오랑캐, 나쁜 놈, 그리고 자기네만 좋다, 중화만 좋다, 이런 뜻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임금 당시에 그것이 중심이었는데, 그 아들이었던 단주는 모두가 다 같다, 그래가지고 큰 대자 같을 동자를 써가지고 대동세계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게 아마 천국의 시작, 지상천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일신라 시대에, 신라시대라고 있죠. 그 당시 김대성이라고 석굴암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부처가 사는 세상, 불국토를 만들고자 하고 경주에 석굴암도 만들고, 또 불국사도 상당히 크게 중창을 했습니다. 이제 뭐 그건 부처님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소는 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경주 쪽으로 가면 그래서 불교색이 굉장히 짙게 되었죠. 그리고 현 근래 세를 돌아보면 서양명으로는 마테오리치, 동양명으로는 이마두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선교사였죠. 그분이 중국에 와가지고 황제를 아련하고 유교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 동양에다가 동양과 서양의 종교를 합쳐서 천주교와 유교를 합쳐서 이상적인 천국,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마테오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옛날 지나갔던 일들이고요. 현재는 이 천국이라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가서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곳인데, 살아서는 좀 힘들고 죽어서 편안히 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는 그렇게
특별히 어떤 데 가서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이런 곳을 가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의 내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차 좁아지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검은 피부, 하얀 피부 이러한 자체를 검은 놈 하얀 놈으로 기억을 했지, 우리가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아르헨티나인지 뭔지 아프리카도 어디에 가서 붙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자기네 땅을 물어보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이집트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더 많은 세상을 알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집트에서도 어디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거기에도 더 많은 도시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세상을 이렇게 옛날과 같이 보면 세계 일주 하는데 80일도 걸리고 석 달, 넉 달, 1년을 걸려도 세계를 돌아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미국까지 가는데도 20시간, 또 앞으로 더 문명이기가 발달하게 되면 아침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뉴욕에 가서 점심을 먹고 또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저녁을 먹게 되는 날도 머지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지구촌에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먼저 유로화이기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라는 나라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을 때 전 세계의 증시가 같이 휘청거렸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뜻에서 이 지상천국이라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 나라가 망하면 같이 망하게 돼 있는, 또 한 나라가 흥하면 같이 흥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망하는 내용밖에 모르니까 망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잘 되거나 좋거나 앞으로 밝아지는 것이 있다면 전 세계가 같이 밝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해 가려고 합니다. 옛날과 같이 어떤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요즘엔 그리스같이 한 나라가 망하고자 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했거나 영국에 투자, 혹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후진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전쟁을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디서 유전이 터지면 우리나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오르고 하는 것은 같이 다 영향이 되어 있는 하루 생활권,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한 가족, 한 집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기본 요건은 뭘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걱정과 근심을 놓지 못하고 갑니다. 그것이 지구의 인생사였거든요.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그랬어요. 죽을 때 편안히 가는 사람은 1% 혹은 0.1%나 2%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걱정과 근심을 털어놓고 갔습니다. 이제 걱정과 근심을 털어놓고 가면 나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올 때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에 태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버리고 갔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에 태어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다음에 태어나온 곳은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그럼 그곳에 살아갈 때에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요. 불행이 연속될 일도 없고 행복이 계속 쭉 이어지게 되죠. 걱정과 근심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면 귀신으로 남는다고 얘기했어요. 귀신으로 남아서 내가 걱정과 근심을 가득 안은 채로, 또 후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다가 내가 자꾸 헛짓거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귀신 짓거리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못 살고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부모의 영향, 그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하다 보니까 귀신한테 음식도 대접하는 걸 당연한 생각으로 생각하고, 또 귀신의 영향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 하는, 오히려 그쪽에 기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악순환은 계속 악순환으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근심과 걱정을 풀어보지 못하고 다음에 죽게 되었는데, 태어나오는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 쌓인 곳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내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버리시라는 거죠. 어떻게?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시라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까지, 그것이 내가 할 일이지 죽어서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장 큰 기본은 이 세상이 근심과 걱정을 없애는 세상이 된다면 더 이상 귀신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크게 보면 지구가 한 가족이에요. 그럼 한 나라가 망하면, 한 예로 그리스가 망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그 여파로 엄청 많은 피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화 위기라고 해도 지구촌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구촌의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국가를 유지하고 움직여야 하는 돈이 너무 커요. 모두가 한 곳에 모은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 하면 세계 정부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세계 정부가 탄생하면 각 나라는 경찰 자치권만 있으면 모두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서로의 나라들 간에 경계선은 선만 그으면 크게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각자의 국방에 막대한 이의를 가지게 되면, 막대한 그 무기를 가지게 되면, 더 무기가 센 나라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희생되는 게 작은 국가의 이익은 무시될 게 뻔하고요. 그럼 이게 더 큰 미래로 나아갈 때는 각자 국방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고요. 국방비가 없어지게 되면 이 세계 공통 정부가 하나 들어서 가지고 거기서 나라의 선만 잘 그어주게 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권만 생기게 되면, 자치권만 있으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자기의 국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방만 한 군데로 모아주게 돼서 한 공통 정부가 생긴다면 군인도 필요 없고, 국방비에 들어가야 될 첨단 기술, 그런 거를 발전시켜야 될 내용도 필요 없고, 또 거기에 들어갈 시설도 필요 없고, 무기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거기에서 나올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군인을 먹여 살려야 된다든지, 또 그 교육을 시켜야 한다든지, 그런 많은 것들이 국가의 부담에서 사라질 수 있거든요. 또 지금은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는, 오히려 달나라를 가야 할 로켓의 추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핵무기를 만들고 로켓을 쏘는, 방어적이긴 하겠지만요, 세계 공통정부가 생긴다면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핵무기가 쓸 일이 없잖아요. 공통정부에서 뭔 핵무기를 쓸 일이 있겠어요. 그것을 지금과 같이 모자라는 전력 생산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도 그거를 공통정부에서 아주 산속 깊은 곳에 그런 원자력 발전을 세워가지고 각 나라에 일률적으로 공급해도 될 일이고요. 이렇게 세계가 같이 한 집안이 되고 한 가정이 되면 큰 정부를 하나 세워서 국방적으로 다 모아놓고 이런
간단한 자치라든지 무슨 뭐 법률적 심판이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들만 그쪽으로 모은다면 나라를 유지하는 비용은 굉장히 적어질 겁니다. 그럼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적은 비용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적은 세금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많이 벌어도 그것이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지 못 살지 항상 걱정 근심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은 비용만 벌어도 나는 편안히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지구촌이 하나의 정보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옛날에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집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 이유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을 벌어야 할지, 또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다 먹고 살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까지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걱정이거든요. 나 먹고 살고 내 자식도 충분히 먹고 살고 혹은 내 자식의 직업이 튼튼하기까지가 내가 살아생전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거기까지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이 서로 돕는 세상이 된다면 내 자식이 불구고 모자라지만 옆집 사람이 그걸 내 자식과 같이 돌봐주게 되면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을 나처럼 돌봐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으면 그 부모는 꼭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사회사업과 비슷한 사람이 돼 있어요. 자기가 어려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 결혼 못하면 꼭 결혼 못한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근심 걱정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장가를 혹은 시집을 보내줄까라고 주변 사람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면 그걸로 인해서도 그 사람의 부모가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편한 세월로 더 좋은 세상을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은 점차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서로 도와주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도와주는 것을 그걸 내가 도와주니까 내가 이만큼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도와주지 말고 이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서로 피해를 주면 피해를 준 만큼 서로한테 어려움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크게 옛날에는 아주 크다고 했지만 이제 점차 적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 적은 세상으로 점차 가고 있어요. 옆집 사람도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것이 다 나중에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내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기도 해요. 옆집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는 것이 내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옆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깨끗하게 잘 가셨어요. 그럼 일단은 귀신 한 분은 사라진 겁니다. 그게 빚으로 가신 거예요. 또 옆집 분이 또 빚으로 가시고 돌아가셔서 빚으로 자꾸 올라가다 보면 이 세상은 점차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캄캄할 때나 남한테 사기를 치는 것이지 밝은 세상 벌건 대낮에 누구한테 어떻게 사기를 쳐서 뭐가 먹히겠어요. 사기를 치려는 근심 걱정을 가진 사람이나 사기꾼이 이렇게 휙 감아두는 거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사기꾼이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근심 걱정을 없애는 걸 나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남을 도와주시게만 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걸 구강에서도 일부 얘기했었는데 주고받기라는 게 있어요. 받고 주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가 날 줘야 내가 널 주지. 너 한번 줘봐. 그리고 10년, 20년을 기다려보세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걸 남을 줘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줍니다. 내가 주면 받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지. 내가 받으면 널 줄게, 받으면 줄게. 그런 사람이 언제 받겠어요.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없는데요. 내가 주면 그 사람이 한 번엔 안 주더라도 2번 주면, 혹은 3번 주면, 4번 주면, 그것이 쌓이면 언젠간 나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처음에는 저 사람이 주어서 받았지만 받은 다음에 생각하니까 하나 받은 다음에 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지만 2개, 3개, 4개, 5개, 6개 많이 받은 다음에라도 그래 이제 나도 좀 줘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받기만 하다가 죽은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긴 조금 아깝지요. 이렇게 주는 걸 실천을 해보세요. 내 걸 하나씩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받잖아요. 그럼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나도 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마음에 그래 나도 도움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줘야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고 또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서로 주기 시작하면 이렇게 서로 주는 세상이 바로 제가 말하는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라도 그래 사랑해 너 잘 되라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세상에 빛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뭐 재물로만 주는 거라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주세요.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이 세상은 잘 될 거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천국이 될 거야.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밝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 너도 잘 되라 너도 잘 되라 뭐 내 자식이니까 너만 잘 돼야 돼 너만 잘 돼야 돼 이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겠어요. 남의 자식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겠지요. 이제 우리가 가끔 욕을 하는데 이게 아주 나쁜 욕인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조금 앞으로는 쓰지 마셔야 될 욕이 하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애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불러야지 이 색과 이 기자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거 이거 욕이에요. 이거 물론 이런 이 색도 하나의 즐거움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운만 넘쳐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욕이거든요. 저는 뭐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이제 혼자만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혼자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 옆으로 가서 같이 사랑도 주시고 또 뭐 사탕도 사주시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이제 같이 살아가시면 그것이 천국이지요. 죽어서 천국을 아무리 열심히 가려고 애써 보세요. 살아서 천국을 가야 죽어도 갈 수 있는 거지 살아서 못 가가지고 죽어서 가려고 하는 것도 말이 되겠어요. 죽어서 간다는 거 그런 거 생각지 마세요. 내가 살아서 더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또 천국이 이 세상에 꼭 피어지도록 그리고 누구나가 서로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데 있는 거죠. 그것을 꽃만 잘 피어있고 뭐 가만히 있어도 누가 밥 먹여주고 이런 건 천국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밥으로 숟가락 퍼먹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러는 게 천국이지 남이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억지로 하는 거 그것은 또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마음대로 남의 꺼리낌 없이 그리고 편안히 잘할 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은 이제 거의 종합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내 마음을 더 넓히자고 하는 데 있어요. 옛날에는 내 마음엔 나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합쳐지는 것이 요 빛도 들어와야 되고 또 이 어둠의 맑음도 들어와야 되고 요 두 개가 합쳐가지고 밝음과 맑음이 합쳐져서 여기 마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요 마음을 좀 더 쪼개고 넓혀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더 큰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이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마음이 더 넓은 사람끼리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이 지상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이 말하는 뭐 어떻게 꽃이 잘 피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시중 들고 발에 흙 하나도 안 묻히고 그리고 뭐 근심 걱정도 없어야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거는 천국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꾸며낸 세상일 뿐이죠. 웃을 땐 웃기도 하고 울 땐 울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 표현도 마음대로 하지만 많은 사람과의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이 이제 지금과 같이 세계가 작아졌지만 이렇게 한 가족으로 잘 살게 되면 이것이 이 땅의 천국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돕고 살고 또 같이 살고 밝게 살자는 거죠. 이런 중심의 주제에는 내가 항상 있어요. 남더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중심에 서서 같은 사람들과 있어야 이제 점차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노력해야죠. 지금은 천국이 덜 될지도 혹은 작을지도 모르지만 서로들 열심히 노력해서 자꾸 키워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크기가 적다고 해도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더 천국에서 밝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앞선 선구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의 밝은 세상을 자꾸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후손들에게만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러한 세상을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천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밝게 또 서로 돕고 같이 사는 세상으로 죽을 때는 걱정과 근심을 털어버리고 내 자식이 불구고 모자라도 내 주변 사람이 내 자식을 도와준다는 마음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자식을 주변 사람이 다 도와주게 되어 있거든요. 내 믿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꾼들이 믿음이 참 세요. 그분들이 씨앗을 가두는 것은 그 씨앗이 다음에도 해가 뜰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가지는 거예요. 다음에 내일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농부들은 씨앗을 저장하지 않아요. 네, 씨앗을 저장하는 의미는 바로 다음에 그대로 사철이 순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한번 천국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형형색색으로 물들은 때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보통 봄에 꽃이 피고 여름을 열어가지고 가을에 그것이 씨를 맺거든요. 그 씨를 맺을 즈음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많은 것이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요. 많은 단풍이 들은 다음엔 그 다음에 씨로 결실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씨를 수확할 시기는 가까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사람들은 그만큼 결실이 된 참된 큰 사람, 속이 찬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마 천국은 금방 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시를 추릴 때 잘 참여하세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조금 덜 했던 것 같은데 빚을 모으는 과정을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우선은 정을 우선하라고 했잖아요. 정을 우선해야 되니까 폐호흡과 복식호흡과 단전호흡을 잘 하신 다음에 요 피부호흡을 하실 때는 좀 힘드실 거예요. 이제 폐호흡은 코로 들이마셔가지고 입으로 뱉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횡격막 위쪽이 들어왔다 나갔다 많이 하셔야죠. 그리고 이건 정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제 정이 커야, 그릇이 커야 거기다 빚을 담죠. 그리고 그 복식호흡은 코로 들이마셔가지고 입으로 내쉬는데 요 복부가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전호흡은 이제 요 아랫배로,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이제 단전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숨을 쉬느냐, 요 위에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로 숨 쉴 때와 그리고 배로 숨 쉴 때와 또 단전으로 숨 쉴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내가 직접 집에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되면 그 다음엔 폐호흡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로 시원한 게 들어갑니다. 요게 피부호흡이거든요. 이쪽으로 시원한 게 들어가요. 요게 끝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빚을 모으세요. 그래야지 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번 강의 끝나고 빚을 모은 분도 있고 그래서 좀 밝아진 분도 있고요. 또 그냥 현상 유지하신 분도 있고 여기도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빚을 모으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 있어요. 저번에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니 머리 아프신다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또 호흡법도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요. 안 죽고 숨 열심히 쉬었는데 교수님은 조금 밝아지셨어요. 이게 정을 먼저 키우느냐 아니면 신을 먼저 키우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신이 통일이 되면 이제 마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단계는 아직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써먹을 때 한꺼번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비밀이라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정국이라는 의미는 지금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양반 제도만 없어져도 천국이라 그랬거든요. 뭐 노비 제도만 없어도 천국이라 그랬었고요. 아직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어서 수드라라든지 뭐 이런 그 천대받는 우리로 말하면 노비보다 더 못한 그러한 계급들이 실제로 인도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좀 무식한 나라라고 봐야지요. 거기 그 인도를 개혁하고 그 네루라든지 간디 혹은 뭐 저 인디라 간디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실제로는 미개한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가장 큰 인도의 문제는 교육이 질이 낮아요. 우리는 교육과 산화지원만 하면 금방 잘 살게 됩니다. 그게 아직 없어서 거기 인도 같은 경우에 힘들게 살거든요. 문제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여기 와서 최강의를 들으면 금방 찾을 건데요. 그렇게 천국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천국의 의미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되 먹고 입고 자는 거에는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 천국의 의미예요. 지금과 같이 뭐 잘 사는 거 엄청 뭐 중간에도 그리고 못 사는 사람 엄청 못 사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못 사는 차이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뭐 집들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배고프면 가서 일해서 먹고 살고 뭐 이런 제가 말하는 이 전제 조건 하에는 많은 것들이 개발돼야 합니다. 이제 그 발명품 같은 걸 보면 어떤 게 좀 개발됐으면 하느냐 하면요. 여자들이 월경하지 않는 거 약품이나 주사가 하루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축전지 기술 개발이 너무 늦어요. 이런 것도 빨리 개발돼서 네. 발로 몇 번 밟으면 뭐 집에서 쓰는 전기는 충분히 생산되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나라에서 쓸 돈이 없어져서 나라의 붕괴 상태가 올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아까 제가 국가를 세계 통일정부에서 국방비를 관리한다면 적은 비용을 서로 모아서 나라를 관리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나라를 유지하는 데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감당을 국민들이 다 짊어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부담이 이 일을 꼭 해야 하는, 힘들어야만 국민들의 행복이 보장받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곳에서 더 자유로우려면 옆집을 가든 무엇을 하든 크게 세금이 들지 않는 지구를 같은 N극으로 보고 또 자동차를 같은 N극으로 만들면 같은 힘에서 자동차가 뜰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차에 그 자기장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우주선이거든요. 우주선의 원리가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우주선의 원리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접시 가장자리에 뱅글뱅글 도는 게 그게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쪽과 저쪽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순간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빨리 선진화시켜서 돈을 적게 들이고 적은 전력으로 쉽게 먼 곳까지 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더 쉽게 일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느냐 하는데 그 중점이 있을 거고요. 또 개발되었으면 하는 것은 쌀나무의 개발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요. 또 고기나무의 개발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집에서 이제 한두 그루 심어놓고 편하게 잘 뜯어먹고 먹고 싶을 때 가서 쌀을 먹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어디 의지하지 않아도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요? 옷들은 얇은 망사 같은 것을 10겹이고 20겹이고 겹치면 밖에서 하나도 안 보여요. 거기다 중간에 하나의 전국 수치를 넣어서 그 원하는 색깔의 온도를 그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온도에 맞는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 보통 천사의 옷이라고 그러고 하늘거린다 그러죠. 그게 하늘거리는 옷의 주체 성분은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하늘의 옷도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앞당기는 것일까요? 다음에 이제 몇 번 밟아서 빨리 집에 전력이 보충되는 그런 세상이 몰려오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땅에 쉽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후손들을 위해서 뭐 3대, 5대, 10대가 먹고 살도록 재산을 쌓아두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편하게 먹고 사는데 뭐 돈을 더 벌려고 그렇게 손발이 불을 트고 닳도록 돌아다닐 필요도 없을 거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것 같지만 적게 벌어서 적게 써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그것이 또 좋은 세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다 똑같아야죠. 비슷해야죠. 그 남이 내가 입 벌리고 있으면 그거 저 숟가락질해서 먹여주는 거, 이건 저 천국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일해서 조금이라든 많이 일하든 먹고 사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보면 오늘이 중간식이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맺는 말로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은 중간중간에 저는 이러한 것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제 더 많은 발명품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넘어가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수준에서 발명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